어젯밤 경기 화성의 모텔에서 불이 나 15명이 다치고 이 중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은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TV보다 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니까 연기가 차니까 어떤 사람은 팬티만 입고. 불은 모텔 1층 화장실에서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4층까지 연기가 번지며 투숙객 22명이 대피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쪽문입니다. 1층에 불이 크게 나자 투숙객들은 지하에 모인 뒤 이곳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 발생 약 1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투숙객 3명이 크게 다치고 12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2층 객실에 머물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심폐소생술에 따라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모텔은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세를 내고 장기 투숙을 하는 곳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수 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많은데 막 2층에서 뛰어내려서 막 맨발로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가고 막 잡으러 온 줄 알고. 소방당국은 자다가 깨보니 화장실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모텔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보낸 변론 요지서 역시 김 씨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여러 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몰랐던 내용인데도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위증죄의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김 씨의 위증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는 어제 별도의 추도식을 진행했는데요. 반쪽 추도식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히려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니가타현 사도광산 깊은 숲속의 옛 기숙사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낙엽이 쌓인 땅바닥에 돗자리를 펴놓고 국화꽃과 과일 몇 개가 제기에 올려졌습니다.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 실내에서 치러진 일본 측 추도식과 비교하면 춥고 초라한 추도식이었습니다. 80년이 지나 조국은 식민치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맨 땅에서 사도섬 겨울바람을 맞으며 영령마저 푸대접을 받게 되자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별도의 추도식을 열게 됐냐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떠난 박철희 주일 대사관은 대조적으로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韓国側の追悼式欠席の理由についてご説明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が、韓国側が参加し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특히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정무관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 사실을 한국 정부에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추도식에 불참한 것이냐고 되물었지만 관방장관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두고 이른바 굴욕 외교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가 뒤늦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측 추도사 내용이 당초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일본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어제 저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성이나 사죄가 담기지 않은 일본 측 추도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당시의 약속을 일본이 어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약속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 찬찬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도식 불참 결정은 일본에 대한 항의의 의미는 아니라며 단지 협의할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가 명백한 외교 실패임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굴욕 외교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어젯밤 뒤늦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주관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일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 등이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